그 예측키가 범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면 부모님이 생각할 부분이 아마 성장 호르몬 주사일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때 네. 부모님들이 꼭 이 부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고요. 네. 누구나 해야 되는 치료가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교육 못지않게 건강도 참 중요하죠. 부모님에게는 의학정보, 아이들한테는 성장정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키성장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 삼성 쑥쑥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저희가 키성장을 처음으로 다뤄요. 네. 근데 저희 댓글에 네. 키성장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궁금증 많은 구독자님들도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풀어보는 시간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딸과 아들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워낙 예전부터 교육대기자TV 구독자이기도 하고 네. 열혈 팬이기도 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예. 그리고 저도 오늘 이런 구독자님들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로서의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진심을 담아서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키성장은 정말 고민하는 분들이 네. 많아진다는 네. 걸 저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원장님도 그러실까요? 외래에 오시면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게 맞나요? 그리고 혹은 뭘 더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 애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작아도 걱정이시지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혹시 성조숙은 아닐까요?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뭘 더 해줘야 될까요?를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이 안에는 단순히 이제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치료를 뭔가 더 해줄 게 있나요? 라는 걱정들, 그리고 뭐 영양제 이런 네. 것들 많이 먹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 못 해줄까 봐. 네, 그런 걱정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 항상 느끼는 음. 거는 요즘 어머니들이 키성장에 관심이 정말 많아지셨구나. 이런 네네.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에 대해서 걱정이나 바램도 정말 많아지셨구나. 왜냐면 외모는 바로 한 번에 드러나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외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키하면 유전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그 네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유전이 키의 80%예요. 80%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응하시는 치명타다. 것처럼 치명타. 제가 80%가 유전이고 20%가 환경이에요. 이 환경 안에는 이제 영양, 수면, 그다음에 영양, 수면. 그다음에 운동, 운동.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다들 실망하세요. 물론 유전자가 좋은 집들도 있지만 네. 조금 어머니가 작으신 분, 아버지가 작으신 분도 네.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이 80%긴 하지만 네. 유전이 절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라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부모님이 작으셔도 아이가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다면 잘 클 수 있고요. 부모님이 크셔도 조금 사춘기가 일찍 오거나 이런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면 네. 아이가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유전은 시작점이긴 하지만 절대 다는 아니다. 시작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20% 환경은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도 네. 그럴 것이 왜 우리 세대보다 요즘 네. 아이들 더 크지 않나요? 맞아요. 네. 영양적인 거에 예, 대해서. 평균적으로 네, 봐도. 네, 맞아요. 고민의 시작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판 때문에 많이 네네네.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성장판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많이 열리고 언제 그러면 네네. 다치냐. 이 부분 민감하시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성장판이라는 거는요, 이 뼈 끝에 있는 연골이에요. 연골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 성장판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각 긴 뼈에 다 있어요. 이 손, 발, 무릎, 뭐 골반, 어깨, 모든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판을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왼쪽 손목 사진을 찍어서 이 아이의 성장판을 평가하고 열렸다, 닫혔다 얘기하게 되는데 왼쪽 손목이요? 네. 왜냐하면 이 손에 네. 성장판이 가장 많이 있어요. 요 오른쪽의 사진에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요. 요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성장판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 성장판에서 뼈가 길어지면서 네. 연골 조직이 이제 분화되고 뼈가 길어지면서 다치게 되면 이렇게 뼈들이 커지고 이렇게 실금처럼 남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성장판이 다치게 되는 거죠. 요 손에 있는 이 30여 개의 뼈들을 분석을 해서 성장판 나이, 네. 뼈 나이, 네. 고령령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뼈 나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TW3라는 방법, 뼈 점수 하나하나를 매겨서 점수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판에서 봐서 어느 나이와 가장 근접해 있는지 그림판으로 보는 GMP법,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양한 AI들이 개발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성장판 나이를 판독을 할 수 있고, 네. 이 성장판 나이 대비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키가 몇이냐 이거를 보고 예측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측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 신생아 때부터도 성장판을 평가할 수 있죠. 아, 진짜요? 근데 너무 어머. 의미가 없죠. 예. 이 아이 신생아 때 뼈 나이가 몇이냐, 키가 몇이냐가 어떻게 20살 키를 예측해 줄 수 있겠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판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아이가 보통은 1년에 최소한 5cm 이상은 자라야 되거든요. 만 2돌이 지나면 그때 5cm 이상 자라지 않는다든지.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소아과에 가시면 영유아 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영유아 검진에서 아이가 이제 연령 대비, 성별 대비 키가 3번 미만일 때, 3번 미만일 네, 때. 1, 2번에 해당할 때.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이제 우리는 뭐 영유아 검진 또 시기를 놓쳐서 못했어요 이랬을 때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친구들보다 머리 크기 하나가 작다. 10cm 정도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번 와서 네. 잘 크고 있는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사춘기가 빨리 왔을 때, 그렇죠. 친구들보다 조금 너무 빠를 변화가 때. 빠른 것 같다. 변화가 빠를 때. 이러면은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빠르다. 네네. 여자아이들은 가슴 발달이 좀 저학년에 오는 네. 것 같고, 남자아이들은 뭔가 냄새가,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를 참 엄마들이 평가하시기 어려운데, 어렵죠. 의학적으로는 고환의 크기가 어머니 엄지손톱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4cc를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4cc 이상 커지면 이제 약간 빠른 것 같다라고 하고 병원에 오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뭔가 머리 냄새가 나고 아이가 약간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도 부리고 하는 것 같다 하면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판 검사에서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성이라는 게 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장판 검사를 하면 이제 성장판을 판독을 했을 때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 뼈는 요 나이랑 맞는 것 같다라고 점수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주관이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E란 A에서 H까지 점수를 낼 때 E를 주고 싶은데 E와 F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뼈의 모양이.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F를 줘서 E보다는 나이가 많게 보면 예측키가 조금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교차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있나요? 그리고 또 요즘 AI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AI도 약간 학습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돼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보고 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통계 범위에서 예측하는 거고, 연령 대비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cm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4cm, 플러스 마이너스 5cm가 차이가 나는 연령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5cm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러면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고 현재 상태의 통계를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인 범위에 근접함은 있죠. 그러면 선생님마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를 수 수 있다라고 있죠.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가야 되나요? 한 그래서- 번만 믿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즘은 교차 지원이라는 표현들을 어머니들이 맘카페에서 여러- 쓰시죠. 이렇게 가요? 네.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은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건 아이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잘 크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예측키가 크다, 작다 이거보다 얘가 정상적으로. 예측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크고 있다면 작은 거에서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쳐서 더 크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작다 크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소아내분비과 선생님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 운영하시는 건가요?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이 성장 클리닉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정통 코스죠. 왜냐면 소아 청소년과 전문이시기도 하고 이 소아내분비 분과를 2년 이상씩 공부를 하시고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를 다시 또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워낙에 요즘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고 핫 이슈다 보니 많이 다른 생겨요? 과에서도 많이 보시죠. 아, 그것은 그렇구나. 마치
요거는 피부과 이제 막 이런 네, 것처럼요. 맞아요. 가정의학과에서도 네, 피부과 맞아. 보고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꾸준히 네네.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럼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마음을 먹었어. 우리 아이한테 성장상 뭔가 궁금증도 있고 물어볼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모님들이라면 네. 만약에 병원을 선택할 때, 클리닉을 선택할 때 뭘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또 이제 찾는 방법이 네. 소아내분비 학회에 들어가시면 각 소아내분비 지역별로 학회. 네,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전국 각지에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들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 예측키가 범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면 부모님이 생각할 부분이 아마 성장 호르몬 주사일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추천을 좀 해주시기도 하나요? 저는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때 네. 부모님들이 꼭 이 부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고요. 네. 누구나 해야 되는 치료가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내 키가 현재 연령 대비, 그다음에 성별 대비 키가 3%알 미만이면서 성장 호르몬 결핍인 게 확실하게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그럴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키가 연령 대비 또래 대비 1번, 2번이면서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고 밝혀졌고, 네. 또 아이의 고령령, 뼈나이가 지금 현재 아이의 나이보다 어릴 때 이 성장 호르몬 치료는 보험이 가능해요. 이런 친구들은 네네. 분명히 성장 호르몬 맞아야 결핍이니까 되니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죠. 네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우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대사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유전 질환이 있어요. 뭐 터너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네. 이런 증후군일 때 아이들이 키가 작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또 급여가 돼요. 네네. 이런 친구들은 또 성장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만성 질환,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또 큰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해서 키 클 시간을 놓친 친구들은 네. 또 성장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특발성 저신장,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장 호르몬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키가 이제 3번 미만인 네네. 경우죠. 그런 경우는 특발성 저신장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렇지 어머님들이 않잖아요. 키가 조금 작으면, 그러니까 아들 키가 180이 되기 위해서 딸 키가 그래도 165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많이 고민하시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네. 아이가 잘 크고 있고 호르몬이 정상일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크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두 번 주사를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통계적으로 내가 지금 예측된 키보다 유의미하게 크려면, 너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시작을 한다면 네. 최소한 2년 이상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 매일매일 주사를 2년 이상 맞아서 네. 키를 통계적으로 네. 2cm에서 5cm 키울 거냐. 네. 그런데 크긴 할까요? 다 큰다면 하겠지만 그건 안 또 아닐 크는 수도 아이들도 있다는 있다는 거죠. 거.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에서는 부작용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모니터하면서 이제 용량도 고려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요. 네. 일단은 이 성장 호르몬 자체가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랑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죠. 네.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말초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고민하면서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네네. 있고, 특히 당뇨의 가족력이나 비만한 경우, 네. 그다음에 또 갑상선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이 질환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해야겠죠. 전 항상 얘기해요. 효과 대비, 부작용 대비, 비용 대비, 아이가 가지고 있을 스트레스, 물론 부모님이 받을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네. 이런 걸 다 대비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라. 신중히. 지금 스트레스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왜 공부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도 키 성장에 굉장히 네.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이 네. 대치동에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찾아온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콜티졸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기능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 키가 잘 클 수 있는 애들도 키가 덜 클 수 있는 건 네네.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고,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잠이 안 오겠죠. 잠을 못 자고 또 수면의 방해를 받겠죠. 또 공부를 할 게 많다면 수면 시간 자체도 짧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또 2차적으로 이제 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먹는 거에 있어서도 먹는 거를 덜 먹거나 그래서 영양이 이제 조금 불균형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폭식하거나 네, 폭식하게 되면 네네. 비만하게 되면 네. 말초의 지방세포에서 성호르몬 전환이 생기고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또 키 성장에 영향을 네. 주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2차적인 영향을 일으켜서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덜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강조를 해요. 애들이 학원 시간 때문에 10시, 11시에 오고 이제 숙제가 많아서 오면 네. 12시, 1시까지 못 또 해야 잔다.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부모님한테 학년이 어리다면 시간 조정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어쩔 수 없다. 우리 빨리 숙제하자.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 빨리 숙제를 하고 잠을 일찍 자는 게 중요한데 네. 잠을 잘 때는 선생님을 생각을 한 번을 해. 그리고 내일에 너에게 맡겨.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숙제는 못했지만 내일에 나에게 맡기자. 이렇게 명상을 하자고 말을 해요. 내일에 나에게 맡기자. 그만큼 빨리 자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찍 자고 일찍 푹 자는 게 중요하죠. 아, 그러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네네네. 10시에서 2시. 네네. 그럼 10시 이전에 자야 되는 건가요? 성장 호르몬은요, 하루 종일 나왔다 들어갔다 박동성 분비를 해요. 그리고 운동할 때 자극이 되고, 잠들었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분비되는 양의 3분의 2가 나와요. 저녁에요? 네. 그리고 이 저녁 시간 중에 10시에서 2시까지 네. 우리가 생리적 리듬이라 하잖아요. 이 생리적 리듬 상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요, 네. 잠이 들고 나서 푹 잠들었을 때, 푹 잠들어 있는 넌렘 수면 타임에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넌렘 수면 시간이 그래도 한 4번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많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은 잠들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예요. 요때 가장 푹 잘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푹 자고 중간에 잠이 깨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이제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10시 전에 잠드는 게 어린애들이 아니면 조금 초등 저학년은 가능하죠. 네. 근데 유초등은 가능해도 중고등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행평가 당장 내일 있는데 자버리면 안 되잖아요. 초등 3, 4학년은 10시에서 저는 합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어머님한테도 10시 전에 집에 오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0시에는 잠들 수 있게 해주세요. 정 안 되면 10시 반. 그런데 5학년부터는 이제 현실적으로 학원이 9시, 10시 끝난 데들 있잖아요. 그럼 다녀와서 씻고 조금 쉬고 아이도 할 게 필요하니까 쉬고 11시 전에는 꼭 놀 수 있게. 그리고 중학생 1, 2학년들도 11시 전에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또 이제 불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잠들기 전 3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먹는 것도 조금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면 핸드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형성을 저해하거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또 2차적으로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또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면 합의를 2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시간 이내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또 식사를 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학원 갔다 오면 자연인으로 멍 때리고 씻고 멍 때리고 좀 누워 있다가 빨리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키 성장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행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짚어주신다면요. 어머니들께서 그 아이들의 성장, 작년 키, 재작년 키들을 다 잘 알고 계세요. 왜냐면 학교에서 키를 재시고 그게 나이스에 올라오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아이가 4, 5cm, 4cm 미만으로 클 때는 성장에 이상이 있는 거고 5cm 이상 잘 자르는지를 항상 매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갑자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혹은 초등 입학 전에 가슴 발달이 생기지 않는지 이 부분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아요. 음. 근데 그것도 맨날 또 목욕할 때마다 뭐 만져보시고 가슴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거 오히려 스트레스 될 수 있거든요. 네네. 모른 척 알아봐 주시는 게 또 포인트죠. 모른 척. 모른 척 어떻게 할까 봐. 저는 네. 이제 가슴이 나오는 것 같을 때 애들을 샤워시키면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슬쩍 만져보시고 네. 만약에 가슴이 만져지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 와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번 만져보면서 그럼. 아프니? 안 아프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나오는 와. 것 같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외모에 관심이 관심이 많으신 것 많아졌어요. 같아요. 네, 많아졌고. 예전보다. 그다음에 아들의 사춘기는 아시기가 이제 어렵죠. 왜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샤워도 본인이 그렇죠. 하고 그러면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는 고환이 커지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네. 어머니들이 아들의 고환을 눈여겨보시기 그러기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방문을 열었는데 방에 냄새가 좀 달라진 것 같다든지 네네네. 네네. 머리에 기름이 좀 생기는 것 같다든지 얼굴에 피지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죠.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고 또 이제 생활이 불규칙해지다 네. 보니까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많아졌잖아요. 식사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아침 식사를 꼭 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밥 꼭 먹이기가 네, 이게 성장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군요. 네. 만약에 그때 추천하는 종류가 있으실까요? 아침 음식 종류. 식사로? 예, 예. 아침 식사로는요, 보통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시리얼이나 이런 걸 먹이실 때 너무 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곡물 시리얼. 찔리네요, 제가.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로서는 좋은 엄마는 아닌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100점짜리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100점짜리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생각이 나셨을 때는 그때는 꼭 실천을 하세요. 그래서 시리얼을 먹이다가도 통곡물 시리얼이 좋다고 했지 하면 통곡물에 좀 과일이나 아니면 이제 그릭 요거트 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뭐 삶은 달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계란 후라이에 그러니까 통곡물이 들어간 식빵에 계란 후라이를 넣고 야채도 한 장 넣고 이렇게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이제 뭐 잡곡밥에다가 김이라도 하나 싸서 준다든지 그래서 자칫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아침 식사를. 네. 제가 오늘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둘 다 185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환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검색했던 그런 정보와 원장님의 말씀에서 진짜 전문가의 이런 정보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네. 불안이 가득한 부모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이나 사춘기가 오는 시기 등은 전부 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키가 더 크고 덜 크고 사춘기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이제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무작정 이 아이의 사춘기를 지연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통해서 키를 키워줘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성장 패턴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걱정도 많으시고 또 불안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 속에서 물론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아이가 어떤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의논하시고 신중히 결정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첫 번째 건강 정보로 키 성장을 좀 다뤄봤는데요. 혹시 댓글로 다음 건강 정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